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주의 충북 12번째 수소 충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이로써 동서남북 4개 방향의 충전소를 구축하게 돼 청주 시내 어디서나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총장 부재 사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이 문제인데 교수회가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직원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재확산 조짐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자 각종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겁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4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벌써 이번 주에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주 전체 확진자 수인 1,400여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3월 대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한 뒤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인 BA.5가 빠르게 확산하고 백신 면역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좀 한 30% 좀 빠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증상이 약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진료소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식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원도심 고도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청주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중시한 한범덕 시장과는 다른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미 행정 절차가 완료돼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집중 취재 홍우표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TF까지 구성하며 재검토 현안으로 꼽은 과제는 청주시청사와 우암산 둘레길 그리고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도심 고도 제한은 청주의 정체성과 주민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현안으로 선거 기간 민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고도 제한을 했을 때 원도심의 개발에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한 다음에 고도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이 행정권 남용에 가깝다고 인식해온 이범석 시장은 취임 직후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빠른 해결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원도심 지원 조례까지 내놨습니다. 이 절차를 되돌리는 데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를 무효 또는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회의 재동의를 얻기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동의를 얻기는 더 어렵습니다. 당시 고도 제한 조치는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위를 통과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어떤 핵이라는 특성 그런 것에서 또 역사적 정체성을 또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유산으로서의 보호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 원도심 TF팀은 원도심 규제지역 축소, 지구단위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논의를 거친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현실의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서로에게 설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CJB 홍은표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충북 12번째 충전소가 준공이 됐는데 청주는 이제 동서남북 4개 방향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문희청남대 IC 인근에 새로운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충전소는 충북 12번째 수소 충전소입니다. 그중 청주는 오창과 내수, 강서에 이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문희 수소 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청주 시내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인프라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안팎. 1kg의 수소로 약 96km를 갈 수 있어 현대 넥소를 기준으로 볼 때 6.3kg을 가득 채울 경우 비용은 5만 원, 주행 가능 거리는 600km입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다시 수소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충북은 올해 1,310대의 수소차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2대가 신청 접수됐고 이 중 281대가 출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맞춰 충청북도는 올해까지 7군데의 수소 충전소를 더 구축할 계획. 특히 청주의 경우 내년 하반기 안으로 도내 최초의 대형 차량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청정 에너지로서 앞으로 우리 청주의 대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의 경우 현재 차량 가격 7천만 원 중 3,350만 원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현재 시점에서 수소차를 신청할 경우 출고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자칫 총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투표 반영 비율이 관건인데 충북대의 경우 교수회가 조금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직원회가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대 김수갑 현 총장의 임기는 8월 2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선거 절차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수 기득권을 없애려고 교수와 직원, 학생 간 합의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는데 3주체가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대 교수회는 최근 교수 79%, 직원과 학생을 합한 비율 21%를 양보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종전 84%였던 교수 비율을 5%포인트 낮춘 겁니다. 학교가 파행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협의가 진전이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원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입장입니다. 1인 1표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가능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십사. 한국교통대도 교수와 직원 학생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총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합의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모호한 법령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구성원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부칙이 없습니다. 학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너무 간과하고 좀 모호하게 법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의 그 비율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대학들의 총장 부재 사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요양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행복감을 선사하기 위해 실내를 마치 수목원처럼 꾸미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어떻게 조달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화분을 기증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22분이 생활하고 있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종일 갑갑한 생활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 원장은 실내를 수목원으로 꾸며야겠다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너무 많이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고민하던 찰나에 그런 숲을 우리 요양원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실내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은 주변 곳곳에 남는 화분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개업식이나 이취임식 등 축하 화분이 대거 도착한 곳에서도 기증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축하 화분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 정원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20년 넘게 키운 화분을 선뜻 내놓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같이 만졌던 감촉, 그다음에 이야기 그런 것이 고스란히 누적된 거예요. 그 행복한 기운이 어르신들한테도 같이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양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 남는 화분을 기증받아 녹음 가득한 공간을 꾸밀 계획입니다. 방문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화분을 가지러도 가고요. 나눠주신 화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영수증도 발행해 드립니다. 누군가의 추억과 애정이 담긴 식물들이 어르신들에겐 행복을, 기증자들에겐 보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단양군 남한강 위로 우뚝 솟은 도담산봉은 단양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산수와 같은 빼어난 풍경으로 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도담산봉의 비경을 주홍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지역 매수 우위 지수는 46.7로 한 달 전보다 23.2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 지표는 100보다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지난해 8월 셋째 주 172.4를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충북은 이번 주에 99.7을 기록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나타냈습니다. 청주시가 영구 임대 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오는 11일부터 5일간 모집합니다. 모집 세대는 용암 2단지, 산남 2단지 등 900세대로 전용 면적은 최대 31제곱미터입니다. 자격은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입주 대상자는 오는 10월에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충청북도가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업단지 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업소, 상습 위반 사업장이나 중대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모심천 하상도로 통제 상황과 기상재해 등 재난문자 SMS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시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방송보다 우리 지역의 자세한 재해 재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하반기에 열 계획이었던 41회 설성문화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음성군의 대표 축제인 설성문화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3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설성문화제를 청결고추축제와 분리해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행복호를 5대 증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주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26대로 늘어났으며 내년까지 3대를 추가 증차해 법정 기준인 29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복홀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국가 유공 상위 등급 1, 2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 등록 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